지난달 말 60살 성기창 씨는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봉변을 겪었습니다. 시내버스에 타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버스가 출입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해버린 겁니다. 성 씨는 갑자기 닫히는 문에 발이 끼인 채 넘어졌고 1, 2m가량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버스 바퀴가 옆에 보이는데 너무 무섭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 이대로 죽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손과 발목 등을 다친 성 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돼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버스 회사는 현금으로 치료비를 처리해주겠다며 보험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보험 처리 이력이 남으면 향후 서울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서울시 평가예요. 접수한 환자로 한 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서울시는 60여 개 버스 회사에 매년 250억 원 안팎의 성과 이윤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성과급 규모가 수억 원씩 차이가 나다 보니 버스 회사들이 보험 접수를 꺼리는 겁니다. 실제로 버스 회사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한 사례는 최근 5년간 690건에 달합니다. 경미한 피해라도 의무적으로 보험으로 처리한 뒤 보고하라는 규정은 말뿐인 셈입니다. 보험사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현금을 받거나 이런 걸 유도했을 시에는 감점을 건당 0.5점씩 주고요. 최대 5점까지. 서울시는 보험 접수를 거부한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버스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늦은 밤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20대가 버스에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집니다.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치아 5개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 앞으로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경남 진주에서는 이런 상황에 버스가 급정거해 한 70대 승객이 버스 운전석까지 미끄러져 머리와 허리를 다쳤습니다. 고령의 승객들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건 있긴 있지. 급정거인가 그런 거지. 커브도 때리는데 그럴 땐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앞으로 더 추워질 날씨도 걱정입니다. 다리가 안 아플 때는 그런 것도 다 좋았는데 다리가 아프고 나는 게 좀 힘들어. 특히 눈 오는 날 물기 있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이런 안전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2년 120여 건이었던 사고는 지난해 460건까지 급증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200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잦습니다. 65세 이상 피해자가 3년 전엔 전체 사고의 40% 수준이었지만 이제 절반을 넘어 60%대에 이릅니다. 뼈와 근육이 약한 고령자는 작은 사고나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어 더 주의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대부분 7, 80대 이상 되는 고령 환자들인데 뼈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타박상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은 특히 겨울철엔 근육과 혈관이 수축해 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대중교통 수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완전히 멈춰 있을 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시내버스가 보행신호에도 횡단보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버스기사는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3월 시내버스가 차량 석 대를 들이받아 10명이 다친 사고 때도 같은 주장이 나왔지만 경찰 수사 결과 사고 원인은 페달 오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부산 시내버스에 페달 블랙박스가 처음으로 시범 설치됐습니다. 버스 운행 중 기사의 발을 촬영해 녹화하는 장치로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하고 불박 촬영 그 시간하고를 AI에서 분석을 해서 시간을 맞춰서 거기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안 밟았다 그걸 전부 다 감지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 기사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가시를 갖다가 업닥하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걸 장착을 했으면 싶은데 이번 기회로 페달 블랙박스와 함께 도로 장애물이나 보행자를 인식하는 이런 카메라도 설치됐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시스템에 안전 기능도 있는 것인데 충돌이나 차선 이탈 우려가 있을 때 경고 음성이 흘러나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방에 주의하세요. 지금 사망 사고를 저희가 지금 방지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차내 안전사고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저희가 감소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 시스템에 대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입니다. 6월 길을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였습니다. 늑골 6대가 골절되고 간이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강원도 교육청의 45인승 통학버스. 당시 초등학생 15명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부모께서 저희 아이를 이제 보지 못하고 이러다 사고였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사고 경위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버스에 CCTV가 있지만 당일에는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버스 기사는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그 당시 CCTV 기록이 기계적인 결함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 조치는 취했고. 문제는 에듀버스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 4월 원주에서는 버스가 하굣길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현장 체험학습장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사고만 50여 건, 학생 등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사고는 증가세입니다. 2021년 8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늘었습니다. 에듀버스 숫자가 480여 대에서 560여 대로 늘면서 사고도 함께 느는 추세입니다. 최근 도로교통 여건 환경이 매우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돼 있어서 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반면 관리는 엉성합니다. 실제 사고가 잇따랐지만 운전원에게 신분상 조치 등 책임을 물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운행 과정에서 운전원들이 교통법규를 얼마나 위반했는지 파악하거나 분석한 자료도 없습니다. 과속과 신호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발돼도 일반 운전자와 같이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책임을 들 뿐입니다. 사고 예방 조치도 운전자 대상 교육을 하는 수준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런 일이 생겨서 좀 안타깝죠. 정신 바짝 차리고 늘 조심합니다. 통학 차량 지원 대상은 작은 학교로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사고 예방 대책과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 지난달 서울 상명대학교 후문 인근 비탈길에서 마을버스가 30m나 뒤로 밀려 승객 2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상명대 주변 비탈길에서 일어난 사고만 모두 4건. 이딴 사고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서울시는 대안으로 버스 노선 단축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인근 비탈길을 올라가는 버스 노선은 3개. 이 가운데 서대문 08번과 7016번은 비탈길을 넘지 않게 우회시키고 사고가 잦았던 종로 13번은 비탈길을 내려가기만 하는 노선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주민 등 노약자들이 차도 다니기 힘든 이 비탈길을 걸어 다니긴 무리라는 겁니다. 인근 학생과 교직원 설문 결과 95% 이상이 버스 노선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무조건 노선만 없으면 해결책이 없죠. 당장 피해보는 건 주민들인데. 사고가 난 언덕길의 경사는 16도가 넘습니다. 일반적인 스키장 중급 코스의 경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버스를 없애는 대신 서울시가 무빙워크를 설치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지만 반응은 차갑습니다. 무빙워 설치하고 나서 그 뒤에 조금 버스 사고 좀 줄었는지 조금 분산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고 나서 버스를 조금 노선을 조금 줄이던가. 마을버스의 승객 정원도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마을버스는 정원이 따로 없는데 지자체는 30명 정도로 제한하라는 입장이지만 버스 업체는 정원을 둘 경우 영업 유지가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차량 결함인지 운전 미숙인지 아직 사고버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노선 폐지 방침에 주민들은 설익은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장 K 최혜림입니다.